일단은 이름은 개명한 게 맞고, 보니까 다들 강아지 계정이었다고 봐요. 원래 지금 인스타 계정, 본 계정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닥터 프림이 강아지 이름이 프림인가 봅니다. 또 로쇼는 로쇼특 댕댕이한테 약함. 제가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 댕댕이가 있기 때문에. 보니까 유튜브에는 댕댕이 영상밖에 없긴 해요. 근데 일단은 우선 이 23기 정숙이 워낙 지금 고양 세탁을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구례군 구례읍, 어떤 때는 자기가 전라남도 구례군 출신이었다고 하다가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또 남양주에 산다고 해놨다가 또다시 어떤 때는 또 갑자기 전북에서 펜션을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로 좀 황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등포구에서 일단 조건에 대한 그 일에 연루되고, 또 최근의 행적은 송파구 잠실동에 와가지고 근무한 건 아니고 잠깐 단기로 강사로 보건 강사로 일하다가 지금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이고, 약간 사람 자체는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가족들이랑 같이 많은 영상, 그리고 강아지랑 가족들이랑 영상 올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에 일단 영등포 경찰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23 정숙이라고 굉장히 높은 확률로 추정되는 인물이 21살, 22살 때 영등포 근처에서 조건을 빌미로 접근하는 남자들의 돈을 빼앗아 가지고 튀어버렸는데, 이제 천사소녀 네티냐 아니냐 그런 것은 둘째 치더라도 우선은 약간 돈 욕심이 있었다고 보여요. 또 그리고 안 걸릴 줄 알았겠죠. 근데 생각보다 23 정숙의 생각보다 서울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적은 걸 알고서 거기서 조금 절망했다고 보입니다. 일단은 한 2번 정도 시도한 걸로 오피셜로 경찰 측에서는 말하는데, 결국 다 합해봤자 한 2,30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2011년 돈으로. 워낙 큰 돈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어쩌다가 이런 일에 걸려들었는지, 혹은 자기는 어찌 되었든 조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건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리고 그 경찰 영상에서 보면은 부모님이 구제역 때문에 힘들어서 돈을 구하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처음에는 변명일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말은 맞다고 보여요.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랑 지금도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나 봅니다. 조금 2011년이 아무래도 굉장히 불경기였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좀 유혹을 많이 느꼈을 거라 봐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일이 애초부터 없었어야 됐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도 있습니다. 뭔가를 속이려고 일부러 속였다기보다는 지금 그 이후에요, 방송 출연에 대해서는 자기도 잊고 싶은 과거였을 텐데 어쨌든 순간의 선택이 굉장히 좀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고, 23기 정숙이 우선은 젊었을 때에 굉장히 외모가 좋았던 걸로 봐서 굳이 그거 빼고서라도 좀 자기가 인생을 잘 설계할 수 있었을 텐데 뒤늦게 정신 차린 걸로 보여요. 뒤늦게 이제 간호대학도 편입, 혹은 뒤늦게 간호대학을 준비했다고 주변의 증인들이 지금 지인들의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나쁜 사람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빴으면 정말로 요즘 다 교도소를 가죠.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2,300만 원 젊은 시절에 자기 남자친구랑 조금 불장난 좀 해봤다, 요렇게 보는 게 맞을 텐데, 어쨌든 나는 솔로의 이 필터링 시스템을 뚫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 23기 정숙이 좀 거짓말은 오지게 치는 성격이긴 해요. 일단 이걸 다 떠나서,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논란을 떠나서 본방송에 나온 모습이 조금 밥맛이긴 합니다. 사실 이 사건이 아니었더라도 제작진들이 안 그래도 그냥 통편집 해버리고 싶었을 텐데, 사실 로쇼의 솔루션 제안은 제작진이나 23기 정숙이나 아니면 23기 빌런 특집 해가지고 아예 23 정숙을 전면으로 내세우는 것도 방법이라 보여요. 어차피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사실 잘잘못을 따지고 보면은 애초에 조건을 제시한 남자 측이 잘못이겠죠. 그리고 그 돈을 갖고 튄 약간 홍길동, 여자 홍길동 컨셉으로 그냥 뻔뻔하게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일단은 댕댕이를 가지고 이리저리 영상을 찍은 모습을 보면은 그냥 지금은 평범하게 살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거짓말은 사실 없어야겠다. 그리고 거짓말이 안 통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도 23기 정숙뿐만 아니라 일관되게 말하는 거기도 하죠. 뭐냐면 이게 지방에서 상경한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인생의 실수죠. 이 서울이 되게 큰 걸로 착각하고 여기서 거짓말 치면은 다른 데서 거짓말 쳐도 안 걸릴 줄 알아요. 이거는 근데 제가 삼성동이랑 강남구 삼성동이요. 그리고 여의도, 그러니까 트레이드 타워 센터, 강남 삼성동에서는 코엑스에서 근무했고, 여의도에서는 굉장히 좀 근사한 건물에서 또 근무했었는데, 거기서 지방 상경한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인생의 큰 오점을 지금 남기는 거죠. 23 정숙뿐만 아니라 거짓말 치면은 안 걸릴 줄 아는 게 더 웃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어쨌든 23 정숙이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건, 원주 캠퍼스가 아니라 신촌 캠퍼스라 하던지 간에 이제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라 하더라도 건너면은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세상이 별로 넓지 않기 때문에, 다 합쳐봐야 뭐 몇백 명도 안 됩니다. 한 과가. 그리고 교수 사회는 더 좁기 때문에 교수들이 맨날 할 일 없어서 남 뒷담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학생 물어보면 대부분 다 알아요. 또 교수들이.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숨을 곳이 없는데도 이렇게 대담한 거짓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깡따구가 있는, 그거는 높이 살만한데, 다음부터는 전남 구례군에서 했던 것처럼 구례군에서는 이 거짓말이 먹혔겠죠. 왜냐하면 구례군에 있는 사람과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교차 검증이 불가능하니까. 근데 어지간하면 서울에서 영등포에서 이 일을 버리고 송파구로 넘어오든지, 아니면 나중에 지금 남양주에 있다고 유튜브에 뜨는데 남양주에서 또 다른 거짓말을 치던지 전부 다 걸립니다. 그게 이제 이러한 것이 전혀 먹히지 않는 사회에서 이러한 것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뭐 지금 23기 정숙이 나이가 한 36, 37 정도 되어 보이는데, 사실은 이때가 좀 혼란스러운 시기긴 했어요. 23기 정숙의 편을 들어주자면 그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잘못 습관이 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왜냐면 부모님이랑 강아지랑 잘 지내는 유튜브 영상을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젊은 세대들 중에서 이렇게 거짓말 안 치고 나름 정직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23기 정숙이 이번 논란이 누군가가 저격하듯이 터져 나온 것도 사실 우연이 아니라 권성징악, 그리고 필연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자기가 천벌 받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찔렸으니 개명을 했겠죠. 그거는 자기 스스로 반성해 봐야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